배우 하정우 씨는 영화 비스티 보이즈에서는 매운탕과 꼬치, 의뢰인에서는 쌀국수, 황해에서는 국밥, 라면, 핫바, 감자, 총각김치,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크림빵과 깐풍기, 소주를 맛깔나게 먹었죠. 실제로 영화 베를린의 유승환 감독은 하정우 씨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자꾸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편집된 장면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중국집 저 갔다 왔어요. 깐풍기에 소주 가글 해서 드시잖아요. 진짜 몸에 안 좋대요. 소주가 당이 엄청 많은 술이라 진짜 이 그냥 가장나는 건데 꼭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영화나 드라마 속 연예인들의 먹방은 잊을만 하면 화제를 몰고 오곤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대식입니다. 밥을 해서 다 푼다. 먹방이라는 건 먹는 방송의 약자로요, 대식가들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최초의 먹방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먹방 자체는 아프리카 TV의 전신인 W플레이어에서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BJ가 24시간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배가 고파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의외로 시청자 반응이 좋아서 먹방을 하는 BJ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프리카의 1세대 먹방러 벤츠, 엠브로, 왕주 등의 뒤를 이어 지금은 이름을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존재합니다. 먹방 기록 제조기로 불리는 유튜버 힙합은 앉은 자리에서 라면 23봉지에 고기 80인분을 먹어치우는가 하면 ASMR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또 유튜버 찌양의 경우 소곱창 40인분에 회전 초밥 110접시 이상, 라면 20봉, 소고기 20인분 정도는 기본으로 먹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활동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 고든 램지에게 초청을 받아 가게의 전 메뉴를 다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든 램지님이 햄버거 가게랑 피자 가게를 여셨잖아요. 거기 제가 전 메뉴를 다 먹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무한리필 피자집을 또 여셨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대식으로 돈도 벌고 스타성도 확보하는 시대가 2010년대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먹방 컨셉을 곁들인 맛집 속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먹방 자체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도 등장하거든요. 먹방은 시청자들의 요구를 하나둘 수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도전형, 미식형, 컨셉형, 그리고 ASMR 먹방까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새로운 먹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식가들의 컨텐츠로 모자라서 밥 한 숟갈에도 숟가락을 내려놓는 사람들, 일명 소식자들의 먹방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도 먹방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먹는 모습을 방송하는 건 아니었고요. 과거 유럽의 왕족들 중에는 대중 앞에서 식사를 하는 문화를 가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퍼블릭 다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왕에 따라서 그 빈도는 달랐는데 17세기 무렵 영국의 제임스 1세나 찰스 2세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퍼블릭 다이닝이 꽤 자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관중들은 설치된 난간이나 그 뒤에서 음식을 먹는 왕의 모습을 즐기곤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궁전의 구성원들은 직접 왕에게 포도주도 따라주고 고기도 썰어주고 왕이 먹기 전에 기미도 하는 모습을 관중들에게 보이는 걸 큰 영예로 여겼다고 합니다. 10분 안에 핫도그를 최대한 많이 먹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3개? 3개도 힘든가? 미국에 실제로 핫도그 먹기 대회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올해 우승한 사람의 기록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62개! 워낙 요즘에는 대식가가 많으니 최근에 생긴 대회인가 싶으시겠지만요. 사실 1916년에 처음 개최된 전통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저 이 대회 예전부터 봤었어요. 이거 1등 하신 분 이거 일본 분이에요. 고바야시인가? 근데 그분이 한 40몇 개 드셨던 걸로 기억해요. 찹이에요. 세 입에 끝내야 돼, 하나 먹을 때. 시작! 그냥 식도로 3번에 끊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 처음부터 다시 갑시다. 이외에도 치킨 윙 먹기 선수권 대회, 할라피뇨 많이 먹기 챌린지, 딸기 쇼트케이크 먹기 대회 등등 대식가들을 위한 다양한 대회들이 개최되곤 합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먹으면 큰 환호와 주목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대식이 죄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종교가 철학적 기틀을 다진 건 물론이고 유럽인들의 생활 양식, 식문화에까지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6세기 즈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해서 7죄종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탐식이 죄악 중 하나로 규정되었죠. 하지만 같은 중세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종교적 규율에 매여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특정 계층에게 대식은 과시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이야 영토의 주인에게 수확물을 바치느라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연명하기도 했지만 귀족들의 일상은 일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단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여러 코스에 걸쳐 다양한 음식들이 줄줄이 이어졌고요. 연회를 연다 하면 온갖 고기와 야채, 과일, 빵 등 식탁 위에 산처럼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힘을 가진 높은 사람일수록 넓은 자리에서 귀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요. 시종이 내오는 고기의 양도 왕족에게는 왕에게 바치는 양의 절반을 줬고 귀족에게는 왕족이 취하는 양의 절반을 주는 식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평소에도 고기 같은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고 나라에 잔치라도 벌어지면 먼 발치에서 행사를 구경한 뒤 남은 음식 정도를 받아 먹을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과거 유럽의 대식가나 미식가는 특권 계층이 많았습니다. 혹시 햄튼 코트를 들어보셨는지요? 영국의 헨리 8세가 무척이나 아꼈다는 궁전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헨리 8세가 1년 동안 그 궁전에서 먹은 동물을 설명하는 팻말이 있는데요. 다양한 동물을 어마어마하게도 먹어치운 대식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태양왕인 루이 14세는 만족할 줄 모르는 식욕의 소유자였는데요. 한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앉은 자리에서 수프 4접시에 꿩 1마리, 페이스트리 1접시, 커다란 샐러드 1접시, 햄 2조각, 양고기, 그리고 과일에 삶은 달걀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힙합 아니에요? 엄청 먹었네. 또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던 때 추격대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경유지의 명물이었었던 돼지 족발탕을 꼭 먹어야겠다고 할 정도의 미식가였습니다. 당시 돼지 족발탕은 조리 시간만 해도 몇 시간은 걸렸다고 하는데요. 루이 16세는 결국 기어이 이걸 먹고 다시 길을 떠나느라 추격대에 붙잡혀 단두대에 오르고 말았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혹시 1인 1닭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세요? 저희 가족 3명이 하나 못 먹어요. 그 정도로 저희는 소식을 하는데 먹방 미친듯이 봅니다. 너무 좋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면 1인 1닭 정도는 소식좌라고 불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도 해외에 절대 지지 않는 유명한 대식가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국유사를 보면요. 신라 무열왕 김춘추의 엄청난 식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김춘추는 백제를 멸망시킨 후로 점심은 거르고 하루 2끼만 먹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양을 계산해 봤더니 쌀 6말에 술 6말, 꿩을 10마리나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대략 쌀 1가마니 이상의 술 120리터, 치킨 10마리 정도를 2끼만에 해치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에는 본인의 유배지에 대해서 먹을 것이 많이 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청한 선비도 있었습니다. 이 황당한 요구를 한 선비는 홍길동전의 저자인 호균이, 심지어는 지인에게 유배지에 잘 도착했다는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푸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멸은 새우도 부합만 못하고 개도 벽제것만 못했습니다. 먹을 것만 탐하는 사람으로서는 굶어서 죽겠습니다. 진심이지. 이 정도면 진심이에요. 유배당하는 처지에도 맛있는 음식에 꽤나 진심이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비단 양반들만 대식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기록된 쇠미록이라는 문헌에는요,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식사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 끼에 무려 7홉이 넘는 양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7홉은 지금으로 치면 1리터가 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인지 옛날 밥그릇들과 지금의 밥그릇을 비교해보면 크기부터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조선시대 때는 지금의 3배가 넘는 690g이 담기는 그릇이, 고려 때는 1040g, 고구려 때 유물 중에는 무려 1300g짜리 밥그릇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나 많이 먹었을까요? 밥그릇만 컸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증언은 조선 후기에 들어왔던 서양인들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신부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가 남긴 이야기에 따르면 조선 사람들은 정말 대식가들이며 이 점에서는 신분의 구별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은 곧 명예로운 것으로 여겼는데 신자들 중 한 사람은 어떤 내기에서 7인분까지 먹기도 했고 60대 중반의 어느 노인은 식욕이 없다 하면서 5사발을 비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밥을 많이 먹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아침과 저녁 2끼를 위주로 식사해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만 한자거든요. 점자에 마음자를 쓴 거죠. 즉 마음 안에 점 하나를 찍는다는 느낌으로 점심은 비교적 적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끼를 더욱 든든하게 챙기기도 했을 건데요. 또 농업국가이기도 해서 밖에서 하루 종일 움직여야 했는데 밥 말고는 다른 먹을 만한 게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쌀이나 고기 같은 식재료는 워낙 귀해서 구경하기도 힘들었으니 콩, 보리, 조 같은 통곡물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려고 했던 겁니다. 방송인 이영자 씨는 한 TV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음식과 함께했다. 기뻐도 슬퍼도 음식으로 치유받았다. 다른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위안을 얻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맛있게 즐기는 것 아닐까요? 대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대 시대에 왕의 능력을 과장되게 이루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성욕, 똥 얘기도 많이 나와요. 많이 먹고 많이 싸고. 왜냐면 많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권위를 상징할 수 있잖아요.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특권 계층이에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걸로 왕, 남자, 남성성 이렇게 쫙 이어지는 그 서사들이 있는 거죠.